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은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이 채널은 그 흐름을 추적합니다. 요즘 중국 경제를 둘러싼 뉴스는 묘하게 조용합니다. 공식 발표를 보면 성장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대형 위기가 터졌다는 헤드라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 데이터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다른 장면이 나타납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서는 동시에 5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 구조를 떠받치던 핵심 축들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부동산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헝다와 컨트리가든 같은 초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면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소비와 금융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청년 실업입니다. 한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 발표를 한동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숫자를 숨긴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런 행동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소비는 줄어들고 경제 활력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외국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투자 자금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수십조 원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본 흐름은 항상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인구 구조입니다. 중국은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출산율은 빠르게 떨어졌고 노동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려면 생산 인구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성장 속도가 자연스럽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 구조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글로벌 공급망 이동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조금씩 다른 국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베트남,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제조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제조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산이 조금씩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용, 자본, 인구, 공급망, 이 5가지는 경제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하나만 흔들려도 시장은 불안해지는데 지금은 여러 축이 동시에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성장 둔화일까요?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같은 성장 모델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중심의 성장 방식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자본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지역은 어디일까? 위험 대비 수익이 가장 좋은 시장은 어디일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자금은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으로 일부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당장 붕괴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제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성장 속도의 변화입니다. 경제에서 속도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8% 성장하던 경제가 4% 성장으로 내려오면 숫자는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느끼는 충격은 매우 큽니다. 투자 전략, 자본 흐름, 글로벌 공급망까지 모든 것이 그 변화에 맞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자본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이동하는지입니다. 돈의 방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무너진다는 공포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균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장 데이터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도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글로벌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